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익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항생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항생제의 종류와 그 효과, 그리고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항생제, 즉 먹는 항생제의 경우 1세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가 있고 2세대 독시사이클린과 미노사이클린 항생제가 있습니다. 가끔 먹는 항생제와 바르는 항생제 중에 어떤 항생제가 여드름에 더 잘 듣는지 궁금해서 질문해 주시는 경우도 계시는데요. 사실상 바르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먹는 항생제를 드셨을 때의 효과가 더 높다고,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항생제와 2세대 항생제 중에 어떤 항생제가 더 좋냐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1세대 항생제와 2세대 항생제의 치료 효과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항생제를 복용할 때 복용 방법이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 환자가 이 항생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그런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1세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이상 장기 복용을 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드름 치료 약물 중에서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과 비교를 했을 때 효과적인 측면은 장기 복용을 가정했을 때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이 항생제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여드름 약을 복용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을 피부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하시는 것이 더 낫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는 여드름 항생제 종류에는 나디플록사신, 클린다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 부분,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면 항생제가 단독으로 배합되어 있는 국소 도포 항생제의 사용은 추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클린다마이신과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복합적으로 배합하고 있는 여드름 외용제, 에리스로마이신과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복합적으로 배합하고 있는 여드름 외용제, 이런 것들은 여드름을 1차적으로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여드름 약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드실 때 고려되실 수 있고, 장기적으로 드실 때는 항생제보다는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바르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 성분을 함유한 제품보다는 바르는 항생제 성분과 동시에 벤조일 퍼옥사이드와 같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배합되어 있는 여드름 도포제, 그리고 여드름 외용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항생제 오남용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니까 여러분들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상담하신 뒤에 적절한 처방을 받으셔서 드시거나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